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제품화지원센터입니다. 15강 금속 케이스 설계 방법에 대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에서는 첫 번째, 판금 제품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공정별 세부사항, 세 번째, 제품 설계 시 고려사항, 네 번째, 기본 플랜지 피처 설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 제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실생활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 외적으로 금속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제작되어진 제품 중 가공을 통해서 제작하는 제품들은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판금품으로 제작되어 사용되어지는 제품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금속 제품 제작 중 판금 공정 방식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금은 얇고 넓게 생긴 금속판을 접거나 또는 잘라서 그리고 또는 두드려서 형상을 만드는 생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자동차의 앞, 뒤 범퍼를 제외한 부속품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금속 국자나 뒤집개, 철제 서랍 등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판금 제품의 장점은 첫 번째로 자동차 패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형상을 원래 모양으로 복원이 가능하며, 두 번째, 제품의 경량화나 그에 따른 제조 원가가 플라스틱 제품 제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세 번째, 다품종 생산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형태를 비교적 쉽게 가공할 수 있고 수리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판금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은 이 화면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금속과 비철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철금속에서 강판의 경우에는 가공성이 좋아서 자동차나 선박, 철로를 만들 수 있는 제품 등 시중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의 경우 대표적 알루미늄으로 들 수 있는데요. 무게가 가볍고 단단하며 내열성이 우수해서, 그리고 녹이 잘 슬지가 않아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는 주방용기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별 세부사항입니다. 보통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쇳물을 녹여 생산하는 제선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이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강철로 만드는 제강 공정을 거칩니다. 이 제강 공정이 끝났다면 순수 액체 상태의 철을 커다란 주형 틀에 주입을 시켜, 그리고 연속적인 주조기를 통과를 하여 냉각 및 응고를 연속적으로 발생을 시켜 강편 압연기로 가공하여 고체로 만들어주는 연속주조 공정을 거칩니다. 줄여서 연주라고 합니다. 연속주조 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버나 블룸, 빌릿 등을 회전하는 여러 개의 롤 사이를 통과시켜 연속적인 힘을 가하여 늘리거나 또는 얇은 판처럼 만드는 압연 과정을 거쳐 최종 원재료인 금속판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판은 제품 설계 이후에 최종 작업 도면을 가지고 제품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금속 판재를 자유롭게 재단을 하기 위해서 샤링 장비를 사용한 절단 작업, 금속을 접어서 형상을 만드는 절곡 작업을 하거나 부속 부품을 양산 방식으로 동일하고 빠르게 제작하기 위한 금속 프레스 금형 작업이 있습니다. 이후에 후공적으로 절곡이나 프레스로 접거나 절단하는 등 작업에서 이음새를 붙여주거나 복원 또는 수정 등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용접 작업이나 조립 나사를 내주기 위한 홀 가공, 탭핑 작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금속 제품이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을 또 적용시키기 위한 도색 및 코팅 작업, 도금, 다이캐스팅 등이 있습니다. 최종 제품에 대해 이상이 없을 때에는 부품 형태를 조립하여 검사 과정을 거쳐 최종 패키징 그리고 출하되는 것이 이 판금 제품 제조 공정에 대한 전체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통 판재 금속의 경우 절곡 공정을 거칠 때 접히는 부위가 직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접었을 때 금속의 비중에 따라서 미세한 라운딩이 생깁니다. 따라서 절곡 작업을 해줄 때 최대 밴딩 사이즈를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반경이 큰 제품이 소량 제품일 경우에는 수동 작업이 가능하지만 대량 생산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 원가를 절감을 할 수 있고 또한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의 검토는 방향성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판금 제품의 경우에 단순화하는 형태가 제작 시간이나 제작 단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시겠고요. 곡선 형상이 무수하게 많은 그런 제품들은 프레스 금형 작업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금 제품 중 절곡 작업을 진행 시 금속의 비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소재에 대한 비중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판재가 접혔을 때 늘어나는 길이에 대한 값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길이에 대한 부분을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식이 연신율이라고 합니다. 이 연신율은 같은 길이일지라도 금속 소재에 따라서 또는 두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본 플랜지 피처 설계 방법입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우선 파트 파일을 하나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판금 기능이 지금 커맨드 매니저 쪽에서 보셨을 때 판금을 쓸 수 있는 기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 않으시다고 하신다면 커맨드 매니저 밑에 목록창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 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탭을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체크되어 있으신 부분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판금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판금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을 선택을 해 보시면 판금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금을 실제 진행을 하기에 앞서 스케치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스케치는 윗면 그 작업 트리에서 윗면 기준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하신 후에 스케치 부분에 들어가셔서 스케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중심사각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심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원점에서부터 원하는 위치까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다 되셨으면 ESC 키를 눌러서 빠져나와 줍니다. 그 다음 치수를 부과를 해 볼 건데요. 커맨드 매니저 위쪽에 지능형 지수 선택하셔서 가로 길이 선 선택하신 후에 원하시는 위치에 지점을 하시면 치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을 주고 치수 확인 해주겠고요. 두 번째는 세로선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지점에 클릭하신 후에 100mm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키. 이렇게 완료가 되셨으면은 그 스케치 완료 버튼 우측 상단에 있는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스케치를 빠져나와 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맨드 매니저 판금 쪽에 들어가셔서 베이스 플랜지 탭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 보시면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스케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이 되는데요. 기존의 피처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하고 동일하지만 속성을 보시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두께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금속 제품은 보통 0.5T부터 2T, 3T까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5T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판금 기능이 들어간 판을 하나 제작을 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기능은 옆에 다음과 같이 이 판 기준으로 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것은 모서리 플랜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 플랜지를 사용을 해 볼 건데요. 그 현재 있는 판 기준에서 벽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공정으로 따지면은 전체적인 판에서 절곡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서리 플랜지를 선택을 하시고 처음에 속성창에서 플랜지 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플랜지 변수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서리 하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일정 높이까지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 클릭을 해 주셨을 때 길이 값에 대한 부분은 여기 플랜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랜지 길이 부분을 지금 거리 값으로 디스턴스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0mm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시기 좋게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상단에 뷰 방향이라는 도구 모음에서 뷰 방향을 선택해 주셔서 정면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은, 그리고 확대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지금 재료가 여기까지인데 안쪽까지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은 플랜지 위치라는 속성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플랜지 위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지금 재질 안쪽으로 주었기 때문에 재질 안쪽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재질 바깥쪽인데요. 그 바깥쪽을 주게 되시면 재질에 대한 바깥쪽 부분, 재질에 대한 바깥쪽으로 밴딩을 하셨을 때 절곡에 대한 부분을 그 안쪽, 벽측 안쪽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재질 안쪽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전체 바깥쪽이라고 해서 밴딩 부분이 연신율이 시작되는 위치 지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눌러보시면 가상 꼭지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품에 접합한다 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 줄 거는 전체 사이즈이기 때문에 재질 안쪽으로 설정을 해 줄 거고요. 그래서 틀어서 한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절곡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접었을 때에 대한 표현이 한 개씩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서리 플랜지 쪽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신 다음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위쪽에 플랜지 변수에서 모서리선을 다중 선택을 해 주셨을 경우에 그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서리 쪽 부분을 보셨을 때에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갭에 대한 공간이고요. 금속판이기 때문에 틈을 1mm 이 간격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치를 조금 줄여서 0.5 단위로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시면 그에 맞게끔 틈 간격이 이렇게 조금 더 위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확인을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펼치기라는 부분을 써서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 되셨으면은 전개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완료창을 눌러 주셨을 때 원복이 가능한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플랫한 형상으로 좀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추가적인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